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6단원 회로망 시간으로 복잡한 회로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방법은 전원 변환, 두 번째 중첩의 정리, 그리고 태분한 정리, 노튼 정리, 마지막 밀만의 정리까지 크게 5가지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회로를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해 볼 수 있구나, 기회가 많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배우는 이러한 스킬들은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킬을 잘 연마를 하려면 우리가 여러 번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단원별 기출 문제에서 적용시켜 주시길 바라고, 제가 단원별 기출 문제에서도 한 가지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지 않고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단원별 기출 문제 한번 제 풀이를 보시면서 회로 실력을 키워보시고 회로를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원의 종류는 크게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습니다. 이때 전압원의 정의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전원을 전압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류원은 뭘까요? 전압을 전류로만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우리가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전원을 전류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전압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전압원의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원이 V이고, 이렇게 V이고, 이러한 전압원의 V와 R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간단한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원래 전압원이 제가 만약에 100V만큼 공급을 해주고 있는 전압원이라면, 우리가 이상적이라면 이 부하 저항에는 100V가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전압원의 내부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즉 제가 이 친구를 스몰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스몰 r과 라지 r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 V는 IR에서 이 회로 자체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죠?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공학적인 말로 바꿔본다면 전압 분배 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저항에 비례해서 우리가 전압이 분배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압도 역시 큰 전압이 걸리는 이러한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전압이 있는데 이 내부 저항 때문에 여기에도 어느 정도 전압이 걸리게 되므로 우리가 이 부하 저항에는 원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값보다 좀 떨어진 전압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100V만큼 전압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 내부 저항에 10V가 걸린 거예요. 즉 우리가 부하 저항에는 그럼 얼만큼의 전압이 걸릴까요? 100에서 10만큼 더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90V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에 비해서 내부 저항 때문에 이렇게 전압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상적인 전압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내부 저항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럼 이 내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까요, 여러분? 전압은요, 저항에 비례해서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안 걸리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0옴이면 제일 좋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전압원을 말할 때 이 내부 저항이 0옴이라고 합니다. 좀 더 확장시켜보면 우리가 저항뿐만 아니라 임피던스의 개념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임피던스가 0옴일 때 우리가 이상적인 전압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0옴이면 여기 0V가 걸리기 때문에 100V가 그대로 우리가 부하에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일 때는 0옴이다. 근데 우리가 회로에서는요, 이 저항이 0옴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항이 0옴이든 간에 임피던스가 0옴이든 간에 우리가 이 친구를 회로에서 단락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저항이 0옴이다. 이 말은 어떠한 것과 같냐? 이렇게 선을 쭉 그은 것과 똑같습니다. 즉 저항이 없는 거죠. 저항이 0옴인 이러한 형태와 같고 우리가 이 친구를 단락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다 같은 말이에요. 저항이 0옴, 이게 곧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단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락을 영어로 말하면 쇼트다 이렇게 말을 해요. 회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전화번을 우리가 한번 직렬 접속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볼 거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이렇게 10V 그리고 이렇게 20V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8V의 전화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등가 변환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준치를 우선 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치를 정하고 여기를 0V라고 가정을 했다면 우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말대로 즉 여기보다 여기가 더 전위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전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높나 봤더니 8V만큼 더 높대요. 그럼 이 점의 전위는요. 0보다 8만큼 더 높은 전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는 8V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봤더니 이 20V의 전화번도 아래가 플러스, 여기는 아래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말은 이 점의 전위와 이 점의 전위를 비교했을 때 이 점의 전위는 이 점의 전위보다 20V만큼 더 높은 지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점의 전위는요. 이 점의 전위보다 20V 떨어진 더 낮은 전위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8 마이너스 20만큼이 여기에 전위가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12V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8V에서 20만큼 떨어진 게 마이너스 12V이고 마이너스 12V에서 20만큼 더 높아진 게 8V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10V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점의 전위와 이 점의 전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점의 전위는 이 점의 전위보다 10V 더 낮아지는 적이죠. 우리가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2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0V를 기준으로 이 점까지의 이 전화번호를 다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2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22V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여기를 0V라고 봤을 때 0V를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점의 전위가 더 낮은 거예요. 22만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2가 되고요. 여기는 쭉 같으니까 이 점의 전위도 마이너스 22V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친구들을 이렇게 똑같은 하나의 전화번호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근데 한번 특징을 봤더니 어떻게 보시면 되죠? 전화번호의 방향 또는 이 극성이 같을 때는 단순히 더해주시면 돼요. 즉,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0V로 잡아볼까요? 여기를 0V로 잡아보면 0V를 기준으로 10만큼 더해져요. 그리고 역시 여기가 맞불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높은 전이죠. 따라서 0V를 기준으로 10만큼 더해지고 20만큼 더해지면 여기 몇 볼트죠, 여러분? 30V입니다, 30V. 그러면 이 30V를 기준으로 뿔마 여기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22V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0V라면 여기는 22V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노란 색깔로 해석한 것과 다른 건가요, 여러분? 결국에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0V로 내가 기준을 잡았다면 0V를 기준으로 22만큼 지금 높다고 표현이 된 거잖아요. 즉 이렇게 나타낸 전화번호의 기호를 뭐 여기를 0V로 기준 잡거나 여기를 0V로 기준 잡거나 결국엔 똑같은 해석이고 결국에는 높낮이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추가로 아셔야 될 점은 이 극성의 방향이 여기는 맞불 이어서 쭉 봤을 때 맞불 여기도 맞불 이렇게 극성의 부호가 같죠. 그럴 때는 단순히 더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맞불 순이었는데 여기는 혼자 뿔마저 즉 이 친구들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친구가 살아남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친구들은 이 빨간 색깔로 해석했을 때는 30V였고요. 이 친구는 혼자 8V이기 때문에 22V가 더 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맞불 순이 살아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불로 22V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화번호의 병렬 접속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어서 한번 참고해서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전류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류원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하고 있는 이러한 전류원을 그려보고 이렇게 부하 저항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 전류원이 만약에 10A만큼 공급을 하고 있었다면 이 10A가 그대로 이 부하에 전달되면 이상적인 회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류원이 갖고 있는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내부 저항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10A만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내부 저항으로 1A가 흐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부하에는 몇 A가 가죠, 여러분? KCL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류가 10A면 나가는 전류 1A 있죠. 그러면 나머지 역시 나가는 전류가 9A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상적이라면 10A가 부하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내부 저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9A만 흐르는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전류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즉 우리가 이 내부 저항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내부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다면 우리가 부하로 다 모든 전류가 흐를 것이기 때문에 이 내부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때는 저항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항 아래, 이 스몰 아래 이 1A라도 흐르지 않게 하려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들이 흐르기 힘들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전류원의 이상적인 조건으로는 이 내부 저항이 매우 크다, 즉 무한대일 경우가 이상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념을 확장시켜보면 임피던스로 확장시켰을 때도 역시 무한대일 때 이 전류원이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항이 0음일 때 단락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었듯이 우리가 저항이 무한대일 때도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저항이 무한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러한 회로는요. 사실상 이러한 회로와 같습니다. 아예 끊어져 있죠. 즉 개방된 회로와 같아요. 이 친구를 영어로는 오픈이라고 합니다. 즉 전류가 흐르고 싶은데 저항이 무한대여서 여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이러한 회로가 되겠고 우리가 이 개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종종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락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어서 전류원을 우리가 직렬 연결 아니면 또는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직렬 접속은 간단하게 한번 교재 참고해서 읽어만 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류원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전류원을 병렬 연결시키는 부분은 KCL로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친구를 I1, 이 친구를 I2, 이 친구를 I3라고 할게요. 차례대로 I1, I2, I3만큼의 전류를 공급해주는 전류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전류원의 방향이 다르죠. 이때 전류원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보내는 거예요. 즉 이 친구는 위로, 이 친구는 아래로, 이 친구는 위로 보내는 것이죠. 이때 교재에서는 이 위쪽에 흐르는 이 I0에 대해서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KCL을 적용시켜 볼게요. KCL, 우리가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고 두면 되죠. 여기서 한번 그렇게 풀어보면 이 빨간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뭐가 있죠? 보시면 I1 들어오고 있고요. I3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전류는 I1 플러스 I3가 되고 나가는 전류는 I2 혼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I2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나가는 전류가 I0가 또 있었네요. 그럼 제가 여기에 I2 플러스 I0라고 쓸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I0를 표현을 하려면 우리가 I0는 사실상 이 친구를 좌변으로 넘기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I1 마이너스 I2 플러스 I3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식적인 것이 뭐 암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KCL을 통해서 여기 I0에 우리가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즉 하나의 전류원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게 가장 쉽기 때문에 I1을 10A, I2를 2A, 그리고 I3를 우리가 한번 1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전류는 11A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위로 가는 전류는 11A였어요. 그런데 아래로 가는 전류는 2A였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 가는 게 더 세죠? 따라서 위로 가는 전류가 9A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암페어가 이제 이 I0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I0와 2A가 나가는 전류의 합이고, 즉 이렇게 이 친구가 하나의 세트이고
들어가는 전류가 11A였기 때문에 한쪽이 2A라면 다른 한쪽이 나가는 것은 9A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결론은 우리가 KCL로 푸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운 전원들을 이용해서 전원 변화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원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전원 변환의 개념의 양 자체가 우리가 우선 굉장히 쉽고 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챙겨가 주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개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원 변환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화번과 전류원을 서로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똑같이 바꿀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지표를 보여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번 V 그리고 저항 R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류원을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전류원은 우선 전화번이 이 플러스가 위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온다고 가정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전류원도 위쪽 방향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반대로 만약에 전화번이 아래쪽이 플러스이다. 이때는 전류원을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은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어떻게 하면 등가변을 할 수 있냐? 이때는 전류원과 병렬로 저항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항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전류원 I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럼 이 각각의 전류 I와 전압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는 저항은 그대로 쓴다고 했죠. 그럼 전압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는 V는 IR을 이용합니다. 즉 전압 V는 IR이기 때문에 이 전류와 이 저항을 곱해 주시면 이 왼쪽의 전압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도 저항 R은 그대로 갑니다. 즉 직렬로 된 친구를 병렬로만 바꿔주시고 이 저항의 크기는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전류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 왼쪽에 있는 친구로 전류는 R분의 V 이렇게 계산해 주셔서 플러스 막대가 위쪽에 있다. 그러면 전류원의 방향도 위쪽으로 전류를 보내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번을 10V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항을 5oh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꿀 때 어떻게 되죠? 전류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류원은 5분의 10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2A를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그대로 5ohm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전원을 변환할 때는 저항은 그대로 5ohm을 가져가 주세요. 이때 전압 같은 경우 여기가 2A죠. 2A. 그리고 저항이 5ohm이기 때문에 이때 전압원을 바꿀 때는 10V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전류원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위쪽을 플러스로 둬야겠다.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10V 그리고 저항을 5ohm으로 이렇게 직렬 연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원변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태분한 정리, 그리고 노튼 정리로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셔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회로를 해석하는 두 번째 스킬인 중첩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에 적혀있는 우리가 선형 회로망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선형 소자들로 구성된 회로를 선형 회로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형 소자에는 우리가 RLCG가 있고요. 이러한 RLCG들은 우리가 전압 또는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값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래 갖고 있는 100ohm이면 100ohm, 10ohm이면 10ohm과 같이 원래 값을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친구들을 선형 소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형 소자들로 이루어진 회로를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고 중첩의 정리는 이러한 선형 회로망에서 우리가 적용이 되더라 참고만 해주시고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 중첩의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첩의 정리의 중요도를 표기해보면 별표 3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의 정리는 언제 사용하냐면 이렇게 전원이 2개 이상 있을 때 이러한 복잡한 회로에서 우리가 이 회로를 해석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전압원이 E가 있고 전류원 I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저항 R2에 흐르는 전류 I2가 궁금한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 2개를 동시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압원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I2에 흐르는 전류를 봅니다. 자, I2를 계산을 하고 이번에는 전류원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 I2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전원이 한 개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I2를 각각 계산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구한 I2를 한꺼번에 다 더해 주시면요. 즉 중첩을 해 주시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 저항 R2에 흐르는 전류
I2를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중첩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에 전원을 한 개만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의 전원만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 전원들은 없애주셔야 되죠. 이러한 전원을 없애는 방법을 우선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화번 같은 경우는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 우리 아까 배웠죠? 저항이 0ohm이라면 우리가 저항을 그대로 일자로 쭉 한 것과 같다는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전화번이 만약에 지금 보기처럼 이렇게 있을 때 전화번을 단락시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일자로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단락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류원은 어떻게 없으냐? 우리가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즉 전류원 같은 경우는 없앨 때 개방을 시킵니다. 즉 전류원의 기호가 지금 보기의 회로처럼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전류원을 개방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아예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개방을 시켜줄 수 있고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뭐 예를 들어 나중에 전류원을 개방시킬 때 이렇게 전류원의 기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전류원을 개방시켰다 했다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그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끼리 같은 언어로 지금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가 중첩의 정리 같은 경우는 전원을 없애는 방법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주어진 회로를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한번 전류원을 개방시켜 보겠습니다. 즉 전화번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류원 개방 그러면 이 회로를 한번 그대로 그려볼게요. 다른 친구는 그대로 오면 됩니다. 여기를 R1 그리고 여기를 2 쭉 오고 여기는 R2가 되겠죠. R2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전류원을 여기를 개방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맞나요? 즉 여기 개방된 쪽으로는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뭐 전화번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흐르는데 어차피 여기로는 못 가요, 여러분. 개방된 쪽으로는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개방된 회로는 이렇게 등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를 좀 더 이쁘게 작성해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이 R2에 흐르는 이 I2입니다. 그런데 이 I2는 이 전체 우리가 나중에 최종에 구하는 이 I2이기 때문에 조금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친구를 I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같은 전류인데 우리끼리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 친구를 IA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럼 이 IA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A라는 것은 이 직렬로 연결된 이 회로의 전체 전류 아닌가요? 즉 이 전화번 2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결국에 R1을 지나고 이렇게 R2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IA가 전체 전류와 같아요. 그럼 이 IA를 어떻게 계산하냐?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으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이 전체 합성 저항은 단순히 R1, R2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직렬 연결이니까. 그럼 이렇게 한 가지를 벌써 구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럼 이번에는 전화번을 단락시켜 볼게요. 전화번 단락. 이때는 제가 우선 전화번을 한번 다 그려보고 단락시키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이 이렇게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R1 그리고 여기가 I2인데 제가 전류는 나중에 표기하고 여기를 R2 그리고 전류원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지금 I만큼이라고 문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전류원을 좀 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전압원을 단락시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쭉 만들라는 거예요. 즉 전압이 없어요. 여기는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이렇게 전압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만든 부분을 단락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전류원에 의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죠? 우리가 이 R2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는데 방향이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의 내린 이 I2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IA 같은 경우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친구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계산을 했었죠. 전체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IA의 방향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 이때도 R2에 흐르는 전류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이 케이스에서 전류는 IB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우리끼리 짓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교재처럼 여기 뭐 2'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교재에서는 지금 이 IA를 I2에 이렇게 그리고 IB를 I2에 이렇게 2'으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이 있어서 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IA와 IB로 바꿔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셔서 우선 진행을 해보면 지금 전원이 전류원밖에 없죠. 즉 전류원이 이렇게 쭉 와서 여기까지 전체 전류 I를 공급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가 전류가 분배되죠. 왜냐하면 저항 R1과 R2가 지금 병렬 연결입니다.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병렬 연결은 항상 전류가 나뉘게 되면 병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뉘고 다시 여기서 만납니다. 만나서 다시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병렬 연결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병렬 연결에서 우리가 이 R2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 분배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IB는 우리가 저항 R1 더하기 R2 자, 이 친구를 오른쪽에다 작성할게요. 여기다 하면 IB는 우리가 R1 더하기 R2 분의 전류 분배 법칙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이 아니라 남의 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쪽을 궁금하니까 R1이라고 올려주시면 되고 이때 전체 전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첩의 정리는 이 방향이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의를 지금 전류를 I2를 위에서 아래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IB를 계산해 주셔야 되고 전류원이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전류라면 이렇게 나가는 전류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전류를 계산하는 전류 분배 법칙이 이러한 공식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구한 이 노란 색깔의 전류와 우리가 처음에 정의 내린 IB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곧 IB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은 전류의 방향이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쉽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통일시켜주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전원이 한 개만 있을 때 각각을 해석했던 친구들을 이용해서 이 I2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IA 더하기 IB 뭐 여기서는 뭐 이 친구들 뭐 수식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각각의 케이스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I2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물론 지금 이 회로 자체도 이러한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러한 이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지 이 공식들로 접근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 자 한번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즉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할 텐데 연두 색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전류원의 방향이 이번에 이렇게 아래로 간다고 할게요. 이렇게 아래로 바꿨다고 할게요. 여기서는 뭐 적용이 안 되겠죠. 어차피 전류원이 개방이 되니까 똑같이 진행이 될 테고 여기서는 전류원의 방향을 자 이렇게 아래로 이것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여기 바로 아래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표현한다면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전체 전류가 공급되고 이 전류가 R1과 R2로 이렇게 분배되어서 흐를 겁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흐르는 전류를 제가 I-라고 한다면 이 I-라는 전류는 우리가 이 전류 분배 법칙과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R1 더하기 R2 분의 역시 남의 거 R1 곱하기 전체 전류 I가 되는데요. 이 I-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IB에 정의된 방향과 어떻게 되죠? IB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 I-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친구입니다. 즉 크기는 같지만 우리가 여기 보시면 R2에 흐르는 전류의 둘 다 즉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IB에 대해서 온전히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I-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정의된 방향에 맞게 우리가 부호를 잘 맞춰 주셔야 되고 이렇게 구한 것을 여기에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즉 더할 때 이 부호를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든 나중에 뭐 나중 가면 전압의 방향이든 이거 다 신경 쓰셔서 중첩의 정리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로 해석하는 세 번째 스킬인 태분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도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개를 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태분한 단독 문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태분한 등가 전압이나 태분한 등가 저항으로 나타내라는 그런 문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태분한 정리에 대한 이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우선 이 회로를 보시면 전압원이 있고 R1, R2, R3 그리고 여기 AB 단자는 지금 무시해 주시고 이 부하 저항 RL이 있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IL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지 그것을 태분한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태분한 정리는 우선 우리가 이 RL을 한번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이 AB를 이렇게 개방시키는 거예요. 개방은 아예 떼는 거죠. 이렇게 개방시켜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태분한 등가 전압부터 계산합니다. 첫 번째, 이 개방된 이 개방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태분한 등가 전압 VTH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순서는 이 VTH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여기 잘 보시면 전류의 흐름을 볼게요. 전압원의 플러스에서 나와서 R1에서 R2와 R3로 분배되어서 흐를까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R3 부분은 여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R1과 R2로만 이렇게 흐르는 회로가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R3에는요 우리가 개방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없으면 전압 역시 없겠죠. V는 IR인데 I가 0이니까 여기에도 전압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개방단자 사이의 전압인 VTH는 사실상 여기에 걸린 전압이 0이니까 이것은 결국에 이 R2 양단에 걸린 전압과 같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VTH는 결국에는 이 회로에서는요. 우리가 R2에 걸린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양단에 걸린 전압.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매번 우리가 뭐 R1, R2가 있을 때 꼭 R2 양단에 걸린 전압이 아니라 이런 회로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R1, R2가 이렇게 직렬 연결된 회로잖아요. 그럼 여기서 R2 양단에 걸린 전압은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 전압 V가 있고 R1, R2가 있고 그럼 우리가 저항에 비례해서 R2에 걸린 전압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때 바로 VTH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1 더하기 R2분의 이번에는 자기께 올라가야 되죠. 전압 분배 법칙이니까. 그래서 여기 R2를 작성해 주시고 전체 전압 V를 해주시면 태분한 등가 전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태분한 등가 저항이라는 친구를 계산해 보는 건데요. RTH라고 태분한 등가 저항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가 저항에서 임피던스로 확장할 수 있겠죠. 뭐 같은 말로는 태분한 등가 임피던스 이러한 말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우선 전원을 없애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원을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봤더니 전압원밖에 없네요. 그럼 전압원을 없애려면 이렇게 단락시켜 주셔야겠죠. 이렇게 단락시켜 주시고 이때 여기가 개방단자죠. 개방단자 뭐 예를 들어 여기를 A, 여기를 B 단자라고 했을 때 이 개방단자 A, B 단자에서 바라본 내부 임피던스 또는 내부 합성 증가 저항 다시 말할게요. A, B 단자에서 바라본 내부 합성 임피던스 또는 우리가 내부 합성 저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이 A부터 시작해서 이 저항들의 우리가 직렬과 병렬 연결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이 B까지 와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뭐 교재에는 전류를 흘려봐서 직렬인지 병렬인지 판단해라 이렇게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단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A 단자에서 쭉 시작을 해서 어떤 층이 있죠? A 단자 시작하면 R3가 있습니다. R3를 같이 그려봐요. 그럼 R3에서 우리가 R1과 R2가 지금 병렬 연결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는 단락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가 이렇게 전류가 만약에 흐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병렬 연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R1과 R2는 병렬 연결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에서 표현을 해보면 사실상 이 그림을 조금 꺾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를 예를 들어 뭐 R1이라고 하고 이 아래에 있는 친구를 R2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 개를 병렬 연결시키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이번에는 쭉 B로만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A, B 사이에 이 친구들을 합성했을 때 이 합성 저항을 계산해 주시면 그게 곧 태분항 등가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쉽죠? 우리가 이 R1과 R2는 병렬 연결이니까 합분의 곱을 하면 되겠고 거기에 플러스 이 R3를 해주면 직렬 연결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RTH를 계산해 보면 우선 병렬부터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분의 곱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로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겠고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지금 직렬 연결인 거죠. 따라서 그냥 단순히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R3 해주시면 태분항 등가 저항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문자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 R1과 R2 값이 실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떠한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VTH와 RTH 우리가 이용한 것을 통해서 태분항 등가 회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즉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이 AB 단자에서 이 개방 단자에서 이 왼쪽에 이 복잡한 회로를 간단한 회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번엔 세 번째 태분항 등가 회로로 나타내기 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항 등가 회로는 태분항 등가 전압 VTH와 태분항 등가 저항 RTH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시켜 주시면 끝납니다. 즉 여기가 개방단자 A, B라면 우리가 이 A, B 왼쪽의 친구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바꾼 거예요. 즉 제가 다시 표현을 해드리면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바꿨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떼어냈던 아래를 다시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제가 다시 붙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게 한번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떼어냈던 친구를 다시 붙여볼게요. 이 친구가 RL이고요. 우리가 이 RL에 흐르는 전류 IL을 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부터 쉽죠 여러분. RTH와 RL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이기 때문에 이 IL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폐회로 내에서 전체 전류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때 IL은 전체 합성 저항, 즉 RTH 더하기 부하 저항 RL분의 우리가 태분항 등가 전압인 VTH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과정은 오히려 수식을 써서 복잡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방법에 집중을 합니다. 태분항 등가 전압은 어떻게 했죠? 여기를 개방시켜요. 개방시키고 이 개방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이 태분항 등가 전압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 A, B 사이에 걸린 전압이 태분항 등가 전압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개방되어서 R3의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따라서 전압 강화도 없더라. 따라서 여기에 걸린 전압이나 이 R2에 걸린 전압이나 같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 상태에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R2에 걸린 전압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한 VTH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RTH를 구할 때는 전원을 없앤다고 했어요. 전압원이면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킵니다. 따라서 여기 단락시키고 A부터 쭉 보게 되면 R3, 그 다음에 R1과 R2가 병렬, 그리고 다시 B로 모아지는 이러한 회로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결국엔 궁금한 것은 A, B 사이에 우리가 합성 저항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역시 등가회로 나타낼 때는 VTH와 RTH는 직렬 연결된 회로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떼어냈던 RL을 붙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때 이 RL에 흐르는 전류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RTH와 RL이 직렬 연결된 회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태분한 정리와 우리가 노튼 정리가 쌍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를 어떤 회로로 바꿀 수 있냐면 노튼 등가 회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이어서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태분한 이 친구를 잘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원 변환과 유사합니다. 맞나요? 전원 변환.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친구를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 연결로 바꾸면 등가 변환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자,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 플러스니까 전류원의 방향도 위쪽이 이렇게 위로 흐르는 방향으로 그릴 수 있겠고 이때 뭐 RTH는 그대로 저항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죠. 이렇게 RTH를 그대로 쓰고 이 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R분의 V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등가 변환을 해주시고 이때 옆에 떼어냈던 이 친구 아래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원 변환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 연결된 이 부분을요.
이렇게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 연결된 회로로 등가 변환을 할 수 있고 이런 회로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노튼 등가 회로와 같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쭉 복습을 해주시고 바로 다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로 해석의 네 번째 스킬인 노튼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는요,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분항과 노튼이 쌍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태분항을 잘 하셨다면 태분항 등가 회로를 전원 변환을 통해서 노튼의 등가 회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노튼의 정리 자체가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노튼의 정리는 이 AB 단자를 단락시켜줍니다. 단락시켜주면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전화번에 이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R1에서 R2와 R3로 나뉠 테고 이 R3에서도 이 노란 색깔, 즉 단락된 부분과 RL로, 즉 부하 저항으로 나뉘어서 흐를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여기가 저항이 0ohm이기 때문에 이 저항이 있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가 방해꾼이 아예 없죠. 아예 없어서 전류 입장에서는 이곳이 뻥 뚫린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류 입장에서 이렇게 R3가 들어오고 있을 때 R3에서 전류가 들어오고 있을 때 단락된 곳으로 모두 다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는 불편한 길이고 여기는 저항이 아예 없는 너무나도 편한 길이기 때문에 이 전류가 여기로는 흐르지 않고 부하로는 흐르지 않고 모두 다 단락된 곳으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전류가 모두 다 여기로 흐르게 되고 이때 이 단락된 이 AB 단자에 흐르는 전류를 노튼 전류라고 하고 I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노튼 전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겪어볼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RL, 즉 부하 저항으로는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로를 이 부하 저항이 없는 회로로 아예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이 부분을 지금은 생각해주지 마세요. 이 부분을 아예 지웁니다. 자, 아예 지워버릴게요. 어차피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IN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전체 전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체 전류 알아야 R2와 R3로 나눠 흐르는 전류를 알게 될 테고 IN, 즉 노튼 전류는 결국에는 R3에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방향을 잘 보시면요. R3, 즉 전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R2와 R3로 나뉘어 흐르겠죠. 근데 R3는 쭉 가게 되면 이렇게 IN, 즉 노튼 전류의 방향과 같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류의 방향, 즉 목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IN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전류 I를 구해보자. 제가 그 토탈 전류라고 해서 전체 전류 I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분에 전체 전압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 전압은 이미 알고 있고요. 전체 합성 저항은 좀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R1은, 지금 R2와 R3는 병렬 연결인 거 보시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전류가 나뉘었기 때문에 R2와 R3는 병렬 연결, 이 친구와 R1은 직렬 연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R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R1은 직렬이니까 이렇게 더해주시고 R2, R3는 합분에 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병렬이니까. 이것분의 V가 우리가 전체 전류 IT가 되고요. 어디에 흐르는 전류냐면 이렇게 출발한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전체 전류입니다. 전체 전류가 이렇게 쪼개지고 다시 여기서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구한 전체 전류를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죠. 지금 R2와 R3로 전류가 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R3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따라서 노튼 전류는 R3에 흐르는 전류이다. 따라서 R1이 아니죠. R2 더하기 R3 분의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남의 거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R3니까 R2가 올라가야 돼요. R2 이때 곱하기 전체 전류를 해주시면 노튼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어서 우리가 이 노튼의 등가 회로에도 노튼의 합성 저항 우리가 RTH가 아니죠. 태분항이 아니라 RN이라고 합니다. 노튼의 저항이라 해서 RN을 한번 구해볼 텐데요. RN은 우리가 태분항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전화번, 즉 전원을 없애는 거예요. 전화번은 단락시킵니다. 이렇게 단락시켜 주시고 즉 여기를 0ohm으로 보는 거예요. 0으로 보고 태분항 등가 저항을 구할 때처럼 우리가 이 AB 사이에서 우리가 이 내부 합성 저항을 보는 겁니다. 즉 A에서 출발해서 다시 B로 오는 이 길을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한번 그려보면 A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R3랑 만났죠? 이렇게 R3를 만나고
R3에서 R1과 R2의 병렬로 됩니다. R1과 R2의 병렬, 그리고 다시 만나서 B로 가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병렬 연결은 위아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위에를 R1, 여기 아래를 R2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가 B가 되는 것이죠. 즉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을 계산해 본다면 RN은, 즉 노튼 등가 저항은 직렬인 친구 그대로 더해 주시고요. 병렬인 친구는 합분의 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R1 곱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해주시면 RN을 계산할 수 있고, 노튼의 등가 회로를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태분한 등가 회로와 다르게 우리가 노튼의 등가 회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류원. 우리가 이렇게 구한 노튼 전류를 우리가 전류원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튼 저항을 이렇게 전류원과 병렬로 그려주시면 끝나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RN이 되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A와 B 사이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부하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A, B 사이에 우리가 방금 여기서 없애버렸던 친구를 다시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앤 이유는 그때는 필요가 없었어요. 단락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붙일게요.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자 했었던 거는 여기가 RL일 때 이 RL에 흐르는 전류 IL을 구하는 것이 이 회로의 해석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RL을 어떻게 구하냐? 지금 보시면 RN과 RL이 지금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이곳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IN이 여기서 이렇게 분배되어서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IL은 저항 RN 더하기 RN, 그리고 전류 분배 법칙이니까 남의 게 올라간다. 즉 여기에 흐른 전류니까 이곳에 저항이 올라가면 됩니다. 이거 곱하기 전체 전류는 IN이죠. 노튼 전류. 그래서 IN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노튼의 등가 회로가 됩니다. 이러한 친구를 우리가 태분한 등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라면 태분한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전압원과 저항이 이렇게 직렬 연결된 회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즉 이 앞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태분한 등가 회로가 돼요. 여기가 VTH가 되고 여기가 RTH가 되고, 이때 다시 부하 저항 아래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 거죠.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이 RN이 곧 바로 RTH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V 같은 경우는 우리가 V는 IR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이 두 친구 곱해서 VTH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노튼과 태분한을 등가 변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회로 해석 스킬 5번째, 우리가 밀만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만의 정리는요, 보시는 것처럼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러한 친구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밀만의 정리를 유도 과정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밀만의 정리 공식이 중요하거든요. 이 공식을 암기하기 쉽게 제가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면, 우선 우리가 V는 IG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체 전압은 우리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합성 임피던스로 할 수 있죠. 즉 V는 IG에서 출발하고, 우리가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드미턴스와 역수 관계입니다. 즉 G는 Y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그대로 바꾸게 되면 Y분의 I라고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바꿔보고, 이 상태에서 다시 어드미턴스는 우리가 역시 임피던스와 역수 관계이므로 이러한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 분모의 Y를 다시 G분의 1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제가 이 친구를 다시 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전류 I에 대해서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역시 분모는 G분의 1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러한 꼴을 여기까지 오시는 것은 괜찮죠. 왜냐하면 V는 IG에서 임피던스를 다시 어드미턴스로 바꾸고 어드미턴스를 임피던스로 바꾸는 과정만 있을 뿐 뭐 어려운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오시면 우리가 밀만의 공식을 조금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밀만의 정리의 공식 VAB를 구하는 이 해당 공식은 여기서 옵니다. 즉 이 친구를 이러한 꼴들을 이제 다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G분의 1꼴을 다 더하자. 다 합하라는 의미의 이 시그마 기호입니다. 합의 기호예요. 그리고 이 G분의 2, 즉 전류의 꼴도 이렇게 다 더해라.
그럼 이렇게 왼쪽 회로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결국에는 다 저항에 관련된 회로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가 곧 다 저항으로 바뀌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이 지분의 1을 다 더하란 말은 결국에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을 하라는 것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지분의 1을 지금 여기는 저항만의 회로니까 R분의 1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이 친구들을 각각 1, 2, 3를 대입해서 다 더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전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G1분의 2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시 R분의 2로 나타내게끔 교재 회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임피던스지만 여기서는 저항으로 적용을 시켜보자. 즉 R1분의 2원 더하기 R2분의 2투 더하기 R3분의 E3로 이렇게 쭉 반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꼴이 뭐 4개, 5개가 쭉 이어진다면 이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더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E3가 0V로 주어지는 거죠. 즉 마치 여기는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R3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밀만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E3 자리에 들어가는 이 구간에 0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즉 이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꼴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꼴도 우리가 밀만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를 E3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E3를 0으로 두자 이거죠. 이렇게 0으로 뒀을 때 여기 그럼 여기 부분 다 사라지겠죠. 이러한 공식을 일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고 제가 이 밀만의 공식을 다시 한번 이쁘게 보기 좋게 마무리해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G분의 1 그래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면 VAB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IG, 그리고 G는 Y분의 I, 그리고 Y는 G분의 1에서 I, 그리고 이 G분의 1은 G분의 1, 그리고 여기 I는 G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 꼴에서 지금 저항밖에 없기 때문에 R분의 1, 그리고 R분의 2꼴로 다 더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로 다 나타내면, 즉 합의 기호로 다 나타냈을 때 우리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전류의 형태니까 R1분의 우리가 E1 그리고 더하기 R2분의 E2 마지막은 R3분의 E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E3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만의 정리의 공식 외우는 방법과 마지막 최종 공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쌍대회로만 정리하면 개념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지우면서 볼게요. 우리가 쌍대회로라는 것은 우리가 대응되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태분한 정리는 노튼 정리와 하나의 쌍대 관계라고 배웠어요. 이 제가 노란 색깔로 칠한 이유는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쌍대 관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소문제 1번부터 3번까지 쭉 읽어주시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중첩의 정리를 이용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문제 1번을 따라서 따라가 보면 10V 전화번호를 단락했을 때 회로를 그리고 5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시오. 즉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5옴에 흐르는 이 전류 I를 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우선 10V를 단락시킨 회로를 그려볼게요. 저 부분을 단락시키게 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단락시키면 되고 여기는 15 그리고 여기는 전화번 이렇게 5V가 존재하고요. 이 우측에는 지금 5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5옴에 흐르는 전류를 궁금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가 편의상 I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소문제 1번에서 구하라는 이 5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자체가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I1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진행을 해보면 제가 이 10옴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도 똑같은 회로이죠.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여기에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옴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옴을 쭉 눌러서 다시 이쁘게 여기다가 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15 그리고 여기가 전화번 5V 그리고 여기는 저항 5옴이 이렇게 병렬 연결된 회로로 이쁘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물론 이 친구들이 다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지만 여기서 해석을 시작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 5V에서 지금 전류가 나오겠죠.
이 전체 전류가 우리가 결국에는 이 10옴과 이 5옴으로 분배되어서 흐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 5옴에 흐르는 전류,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을 계산하려면 우선 전체 전류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즉 전체 전류 IT는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전체 합성 저항은 지금 10옴과 5옴이 병렬 연결이므로 우리가 이 친구들을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합 10 더하기 5분의 10 곱하기 5로 이렇게 전체 합성 저항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전체 전압은 5V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우리가 우선 이 부분 여기는 15분의 50이죠. 15분의 50 그리고 우리가 5 같은 경우는 1분의 5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번분수의 계산법인데요. 이렇게 곱한 친구들을 분모로 이렇게 바깥쪽끼리 곱한 것을 분자로 가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약분을 진행을 해보면요. 5로 약분할게요. 그러면 5 사라지고 여기는 10이 되죠. 따라서 10분의 15라는 1.5A가 우리가 전체 전류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1.5A는 여기서 나온 친구예요. 이 전화번에서 나온 이 1.5A가 여기로도 흐르고 여기로도 나뉘어서 흐르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 상태에서 I1은요.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죠. 즉 우리가 10옴 그리고 5옴 중에서 우리가 5옴에 흐른 전류가 궁금하니까 남의 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여기는 10 곱하기 전체 전류 우리가 1.5인데 제가 계산의 편의상 10분의 15라고 작성해 볼게요. 10분의 15가 1.5니까 이렇게 작성해 보면 결국에는 이 친구가 15죠. 따라서 15 약분되고 10 약분이 되기 때문에 I1은 1A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우리가 1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 그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이어서 5V의 전압원을 단락했을 때 회로를 그리고 역시 5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지울게요. 우리가 결국에 중요한 것은 I1 값을 우리가 1A인 것을 잘 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남기고 다시 회로를 해석을 해보면 이번에는 5V를 전압원을 단락시켜본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단락시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다. 잘 보시면 단락시켰는데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묻고 있어요. 즉 여기서 10V만 지금 남아있죠. 10V에서 전체 전류가 이렇게 쭉 옵니다. 근데 이 전류가 여기로도 흐르고 여기로도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는 단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로는 전류가 절대 안 흐르고 이 단락된 곳으로 모든 전류가 흐릅니다. 왜냐하면 단락된 곳은 저항이 0옴이니까 모든 전류가 편하게 다 여기로 흐르니까 우리가 이 5옴에 흐르는 전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 흐르는 전류를 예를 들어 I2라고 한다면 이때 I2는 0A가 되고 제가 이 친구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게 된다면 여기서 회로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려보면 여기가 10V 그리고 여기가 10옴 그리고 이 부분은 단락시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5옴 이때 5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 회로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 구간에 이 부분이 단락됐기 때문에 사실상 회로의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다 여기로만 그리고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기존 회로의 5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사실상 I는 I1 더하기 I2를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1 더하기 0이 되므로 결론은 1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 주셔서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2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VAB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VAB를 봤더니 개방단자 AB 사이에 걸린 전압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은 뭐였죠? 태분양 등가 전압이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태분양 등가 회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태분양 등가 전압을 계산해 보면요. 이 AB 사이에 걸린 전압 VAB는 우리가 쭉 봤더니 뭐였죠? 30옴에 걸린 전압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100V를 20옴과 30옴에 우리가 전압이 분배되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30옴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주시면 그것이 곧 태분한 우리가 등가 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TH는 우리가 20 더하기 30분의 자기 거가 올라가야 되죠. 전압 분배는. 여기에 전체 전압 100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이 친구가 50이죠.
50이니까 50과 100은 우리가 약분됐을 때 2가 남습니다. 이거 계산기에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는 60V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60V이다. 2번,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AB 단자에서 바라본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하시오. 이 부분을 단락시키면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합성 저항, 즉 A에서 출발해서 B로 다시 도착하면 됩니다. A에서 출발했더니 지금 여기서 지금 나뉘었죠. 즉 25옴과 30옴이 병렬 연결된 상태이고요. 다시 여기서 만나서 B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25옴과 30옴이 병렬 연결된 회로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A에서 한번 여기서 그려볼게요. 여기가 A, 이 친구가 쭉 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가 25옴, 그리고 여기가 35옴이 이렇게 병렬 연결된 회로로 나타날 수 있고 쭉 와서 이렇게 B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분항 등가 저항 RTH는 둘의 병렬이기 때문에 저항 두 개일 때는 단순하게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 더하기 30분의 20 곱하기 3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기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50분의 600이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주시면 12옴이 나와요. 우리가 태분항 등가 회로를 그리는 것이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이 정답은 우선 12옴을 답해주시면 되고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결국에 태분항 등가 회로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VTH, 즉 태분항 등가 전압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태분항 등가 저항 값을 작성해 주면 끝이 납니다. 즉 여기는 VTH는 우리가 문제에서 구했듯이 60V, 그리고 RTH는 12옴으로 이렇게 태분항 등가 회로를 그려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E1이 110V, E2가 120V, R1이 1옴, R2가 2옴이고 AB 단자에 5옴의 R3를 접속하였을 때 AB 간의 전압 VAB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주어진 회로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밀만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전압원,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강사님 여긴 없는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전압원이 이렇게 E3가 있는데 이 친구를 0V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0V가 결국엔 단락된 거나 똑같잖아요. 이게 없는 거나 E3가 있다고 가정하고 0V로 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밀만의 정리, 공식 암기하는 팁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V는 IG에서 시작을 하고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드미턴스의 역수니까 Y분의 I라고 나타낼 수 있고 다시 어드미턴스를 임피던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이런 형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회로는 임피던스가 아니라 지금 저항밖에 없죠. 따라서 이 친구들을 R분의 1 분의 R분의 2꼴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까지만 해주시면요. 밀만의 정리는 이러한 꼴들을 다 더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즉 이러한 합의 꼴로 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3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VAB는 우리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분의 R1분의 2원 더하기 R2분의 2원 E2가 되는 거죠. 그리고 R3분의 E3가 됩니다. 이 부분 조금 위에다 적을게요. R3분의 E3 이 주어진 식을 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R1은 1, R2는 2라고 주어졌고 R3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죠? R3 값은 5옴이라고 주어졌네요. 5옴의 R3를 접속하였을 때 그래서 차례대로 1, 2, 5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을 해주시면 되고 전류 같은 경우는 1분의 2원이 110이죠. 1분의 110 더하기 2분의 120 그리고 5분의 우리가 E3는 0V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차피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다 날아가니까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이 값이 100V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100V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스킬들을 우리가 지금 기억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단원별 기출 문제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복습 많이 해주시고 자기 걸로, 자기 스킬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